최근에 안산단 조건부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동안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공공부양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산단이고 지금 입주할 기업들이 넘치고 있는데 더 늘어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하기 전날 국토부에 명확하게 전해라. 만약에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도저히 국토부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짜놓은 걸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 참여를 결정을 하겠다고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했죠. 네, 국토부에 전했고 그래서 그쪽에 조건부로 해준 게 도시공사라 참여하는 걸 전제로 사실상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어떤 식이든 직원을 몇 % 참여하지만 하더라도 바로 할 생각입니다.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지금 우리 방산 부분은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왜 전에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 이 사업이 계속 꼬여가지고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트램도 그래서 꼬여온 거고 기본적으로 틀을 잘못 짜고 추진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 안산산단도 틀을 잘못 짜가지고 계속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국토부도 도움내립니다. 그렇게 짜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어떻든 창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짜다 보면 가끔 놓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목이 잡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한데 정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이 차질없게 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 꼬여가지고 한참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용계동 종합 스포츠타운 문제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하고 싶어도 지금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산 산단도 그랬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대부분 잘 해가고 있고 이제 큰 어려움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 산단 부분은 특히 규모도 한 530만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보완 잘 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실현하고 또 기업들이 긴급하게 기업의 수요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현장 개발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시공사 출자금을 대폭 늘려서 도시공사의 산단 개발이든 소규모 재개발이든 도시 재생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가셔야 됩니다. 역량을 키우고요. 이게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동구청장하고 동구국회의원 할 때 지금 20년 가까이 LH가 본인들 갖고 있는 회사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했다가 연기했다가 결국 지정받으면 시민들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도시는 우리 스스로 가능한 일이다. 이런 기본 틀을 우리는 우리 그럴 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으로 보다 역량을 키우고 우리 도시는 우리 스스로 간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철저히 해갈 생각 갖고 있습니다. MBC 이승석 기자님. 예. 네, 선생님, MBC 임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이제 앞서서 첫 번째로 이제 혁신지구 입지 장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가까운 충북 오송에도 비슷한 성격의 K 바이오스퀘어라는 매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 측면에서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이제 그 금고동으로 이제 원촌동 시설과 함께 오정동 위생처리장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정동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혹시 구상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송 관련해서는 아니 저 오송은 우리는 대전은 대덕특구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들이 쏟아내는 데고요. 오송은 그게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송이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금 상장한 업체들은 대전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송보다는 우리가 훨씬 그 인재 확보 그리고 그 연구기능 그리고 그에 대한 인재 그 입지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송하고 우리가 비교할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정동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아직 저한테 검색을 제가 예, 경제과학 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그 금고동 매립지 할 때 이제 검토가 됐었던 사항이었는데 일단 그 저도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분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는 만약에 그게 이제 위생처리장이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장께서 그 오정동 그 농수산물 시장을 중부권의 그런 어떤 대규모 그 도매 시장으로 이제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현대화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어떤 향후에 이제는 현대화 용역을 추진을 할 때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좀 포함해서 계획을 지금 세울 지금 상황입니다. 우선 뭐 그건 아직 최종 검토를 안 했고요. 그건 저한테 뭐 특별히 보고한 적이 없고 단지 오정동 농산물 시장하고 노은 도매시장을 특히 노은 쪽은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오정동 쪽은 이미 저온 창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오정동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들하고 대형 법인들하고 때로는 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갈등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긴급한 대로 오정동 부분은 일단 예산 투입해서 좀 현대화하고 이런 저온 창고 늘리고 조정하는 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도매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은 좀 전에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오정동하고 노은동하고 종합적으로 큰 틀을 짜서 하기로 만 정도만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건 계획을 안 갖고 저 논의해본 적도 사실 없고요. 네, 마이크 이문석 기자님. 네, 오늘 발표한 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R&D 예산을 3조 4천억 원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대덕 특구에 있는 연구원들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사업도 대덕 특구가 입건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 수도를 표방을 하고 있고 수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R&D 사업을 정부가 줄인 이유에 대해 세부적인 건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R&D 사업 중에 아주 중복되고 그동안 좀 소모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R&D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예산서를 봐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디트니스 한재 기자님. 디트뉴스 한재 기자입니다. 오늘 그 브리핑 주제 내용 질문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그 브리핑 주제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전은 현충원이 위치한 그 보훈도시고 특히 2년 전에 이제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그 어렵게 안장되면서 우리가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그 육산에 설치된 홍장군 홍장 철거 논란 또 그의 이념적인 부분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대전시가 홍장군이 여생을 보낸 곳인 그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주와 자매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교류를 하고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대통령 공약인 호국 보훈파크 등 조성도 대규모 이제 사업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홍장군의 유해를 모신 도시로서 대전시가 어떻게 좀 이 임무를 기려나갈 그 계획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던데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인생의 궤적 추적을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독립운동에 얼마나 관여를 어떻게 했고 나중에 어떤 역할이 했는지 공과 가를 명확히 재조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보다 과가 훨씬 많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홍범도로도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선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과 그분들의 유족을 볼 때 만약에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전체에 만약에 굉장히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념의 잣대로 걸리면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현재 대한민국의 갖고 있는 현재 전체의 어떤 가치 이거에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지난번에 정일성 공원 같은 거는 적을 이롭게 한 자, 적을 이롭게 하는 자를 돕는 자, 거기에 동조한 자, 그게 다 사실상 국가적으로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의 잣대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냐, 이롭게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질문. 그걸 이념으로 평가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좀 더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는 그 홍범도 장군이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그분이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냥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흐르고 제가 카톡으로도 받는 내용 보면 충격받을 내용들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걸 서로 싸울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전문가들하고 검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들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국가관이 투철한 조직이고 대한민국 군을 지탱할 핵심 군인들을 키우는 기관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적들과 함께 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그건 현충원이나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모셔 있는 게 적합하다 저는 기억합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일관되게 우리가 지난 한 20년 전쯤 보다 큰 그림의 이 도시의 경제 문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 앞서서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쯤 활짝 꽃을 피웠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때의 꽃을 못 피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하는 동안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저라도 지금 준비를 해가야 우리 후배들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특히 그동안 4대 전략사업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 자본하고 그리고 용지하고 산업 용지하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좋은 인력을 이 도시에서 키워내는 일, 그건 결국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남대학교, 또 모건대학교든 대전대학교든 대전대학교든 지역 대학들이 앞장서 해야 되고 우리는 지역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700억 정도의 우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국비 확보 청신호도 올린 것처럼 거의 다 대학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는 학과들, 예를 들어 한밭대 같으면 반도체 설계학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에 다시 이제 학과 개편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도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반도체 설계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이 지역에 대고 유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준비 작업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그리고 산업용지 구축, 그리고 자본, 대전 투자금융투자청, 그리고 대전 기업금융중심은행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재 현행법과 관련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사업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있으시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좋은 계획들을 잘 완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